안녕하세요. 늘찬 목장입니다. 오늘은 한우 비용농장의 업무에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숫송아지 거세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세라는 건 수컷의 고환이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애완동물인 개나 고양이한테는 중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송아지는 보통 입식하고 송아지가 축사에 적응을 어느 정도 마친 뒤에 실시를 합니다. 저희 농장은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거치고 거세를 하고 있고요. 송아지 거세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해?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본인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의사를 불러서 하실 수도 있고요. 대부분은 사료업체나 축협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저희 농장은 제가 할 줄 알아서 제가 직접 하고 있고요. 사실 한번 배우면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일단 거세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육질 등급이 잘 나오기 때문인데요. 축산물 품질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거세어가 비거세보다 1등급 이상 출현율이 3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거세를 안 하는 황소는 출하를 해도 육질 등급을 기대하기는 거의 어려워요.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9%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은 공격성이 사라져서 온순해진다는 겁니다. 이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간혹 잠복 고환으로 한쪽 고환이 거세가 안 된 개체들도 있는데요. 그 한 개의 고환에서도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얼굴도 황소처럼 변하고 성격도 사나워집니다. 그런데 거세를 하면 이런 문제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장주가 사육을 하거나 관리를 할 때 더 편하고 안전해요. 거세의 단점은 일당 증체량이 적어지고 사료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세를 안 한 황소는 확실히 덩치가 크죠. 이런 단점이 있긴 한데 거세를 하는 게 육질 등급이 올라간다는 장점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에서 거세의 단점을 상쇄시키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숫송아지는 거세를 하고요. 거세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외과적인 수술로 고환을 적출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다음으로는 흔히 정관을 찝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모열 거세기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고무링을 이용해서 고환을 탈락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진은 거세 틀에 송아지를 넣고 외과적인 거세를 하는 모습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외과적인 거세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하자면 일단 준비물은 항생제 PPS, 그리고 덱소론, 상처 소독과 코팅을 위한 알러 스프레이, 출혈을 대비해서 지혈제인 비타민 K3, 그리고 거세를 하면서 구충도 같이 해줄 경우에는 구충제까지 필요하고요. 음낭을 절개하고 고환을 적출할 때 쓸 메스랑 수술용 장갑, 수술 부위 소독용으로 포비돈이나 베타딘이 필요합니다. 거세를 하기 위해서는 소가 움직이지 않게 보정을 해야겠죠. 앞서 보여드린 거세 틀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우방의 문짝을 이용해서 보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농장에 굴러다니는 파이프 구조물을 이용해서 저 구조물을 문짝에 고정을 하고 소를 저 안으로 몰아가지고 밧줄을 이용해서 보정을 했던 사진이고요. 마취를 하고 거세를 하는 경우에는 소를 눕혀 뒤집은 상태로 4개의 다리를 문짝에 밧줄로 묶어서 보정을 합니다. 마취를 해도 소들이 약간씩 움직이기 때문에 다리를 보정을 해줘야 하고요. 전기봉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의 항문에 전기봉을 집어넣고 약간의 전류를 흘려보내면 소가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이 상태로 거세를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전기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희박한 확률로 송아지의 다리가 탈골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세 방법은 장갑을 낀 손이랑 메스를 소독을 하고 거세할 고환 부위를 소독해줍니다. 사진에서는 핑크 스프레이라는 제품을 썼는데 흔히 빨간 약이라 불리는 포비돈이나 베타딘을 분무기에 담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사진을 자세히 보면 고환, 그러니까 음낭의 정면이 아니라 옆면을 절개를 했는데요. 음낭에서 고환을 적출하는 경우에는 따로 수술 부위를 봉합하지를 않습니다. 실로 굳이 꼬매지 않아도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 음낭의 정면이 아니라 이렇게 옆면을 절개를 하면 소들이 바닥에 앉을 때도 수술 부위가 우방의 바닥에 닿는 게 아니라 자기 뒷다리의 안쪽 부분에 닿아서 똥이나 바닥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될 위험이 덜합니다. 절개를 할 때에는 고환 크기만큼 절개를 할 필요는 없고요.
사진처럼 음낭을 어느 정도 절개를 하고 고환을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고환이 밀려 나옵니다. 밀려 나온 고환은 그 주변에 다른 조직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 조직을 고환이랑 분리를 해주고 정관을 최대한 안쪽을 잡아가지고 끊어지지 않게 천천히 뽑아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관이 끊어지면 출혈이 발생해서 이 정관이 끊어지지 않게 잘 뽑아주는 게 약간 감이고 기술이에요. 정관을 최대한 복강 안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당기면은 잘 끊어지지 않고요. 일부 수의사분들은 전동드릴 앞에 그 겸자 가위를 연결해서 고환 약간 위쪽 부위를 겸자로 찝고 드릴을 돌려가지고 정관이 여러 번 꼬이면 자연스럽게 협착되면서 끊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이러면 출혈이 발생하지 않아요. 정관이 중간에서 끊어지면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는데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지혈제인 비타민 K3를 한 10ml, 많게는 20ml 정도 주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관을 잡아 뽑지 않고 소독된 실이나 케이블 타이로 고환 위쪽을 한번 결차를 하고 그 밑에 부분을 자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그냥 잡아 뽑는 것보다는 손이 한 번 더 가가지고 많은 마리수를 거세할 때는 조금 번거로운 방법이긴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포비돈이나 베타딘으로 한번 소독을 다시 해주고 사진처럼 알러 스프레이로 수술 부위를 코팅하고 이렇게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사진은 수술 장갑을 안에 끼고 목 장갑을 바깥에 꼈는데요. 목 장갑을 바깥에 끼면 고환이나 이렇게 정관을 잡을 때 좀 덜 미끄러집니다. 수술 장갑은 상대적으로 좀 더 미끄러워가지고 수술을 할 때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수술 장갑을 안 끼면 손에 냄새가 배기 때문에 꼭 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거세 후에는 염증이 생기지 않게 바닥은 뽀송뽀송한 상태여야 하고요. 왼쪽은 거세를 하고 마취가 아직 안 깬 송아지들인데 아무래도 저렇게 바닥이 지으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길 위험이 더 높겠죠. 그리고 수술 당일에는 출혈이 있는 손은 없는지 잘 관찰을 해주셔야 하고요. 그 이후에도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진 않는지 관찰을 해주셔야 합니다. 사진은 거세하고 나서 절개 부위로 조직이 조금 나온 송아지 사진인데요. 알러 스프레이로 코팅을 해주고 항생제와 덱소론을 한 번 더 주사해 줬더니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던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세는 당연히 수술이기 때문에 거세하고 나면 소들의 사료 섭취량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일주일 정도면 거의 회복을 하긴 하는데요. 간혹 사료를 아예 안 먹거나 상태가 안 좋은 소가 있으면 즉시 거세를 해준 분이나 수의사를 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아마 내부에 출혈이 있거나 파상풍인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농장도 다른 분께 거세를 맡겼다가 송아지 한 마리가 폐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분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서 보상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 보상받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애초에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최고니까 거세 후에 관찰을 좀 잘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혹 숫송아지 중에 잠복고환인 소들이 있습니다. 고환이 음낭까지 못 내려왔거나 아예 몸속에 있는 경우를 잠복고환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고환이 2개인데 그중 하나는 정상이고 다른 하나가 문제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으로는 거세 시술을 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음낭에 고환이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송아지의 배를 깊숙이 눌러서 음낭 쪽으로 이렇게 쓸어오면 고환이 이렇게 나오거나 손에 잡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거세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음낭에 고환이 없다고 거세를 안 해버리면 나중에 따로 잠복고환 수술도 해야 하고 좀 번거로워집니다. 실제로 저희 농장도 처음에 72두 송아지를 거세할 때 그때 72마리 중에 잠복고환이 2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2마리 중에 2마리면 꽤 많은 숫자인데 이때 다른 분에게 거세를 맡겼었는데 아마 그냥 음낭에 고환이 없으면 거세를 하지 않고 넘어가 버린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거세할 줄 알게 되고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파스 140마리를 거세하고서는 한 마리만 잠복고환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육 중인 220마리는 제가 거세를 했는데 잠복고환으로 수술한 개체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 음낭에 고환이 없는 송아지들도 제가 최대한 배를 쓸어내려서 고환을 찾아서 거세를 했거든요. 이게 잠복고환으로 한쪽 고환만 거세를 한 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마가 넓어지고 얼굴이 황소처럼 변해요. 그리고 성격도 더러워서 무방의 다른 소들을 괴롭히고 밥도 못 먹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잠복고안 수술 과정인데 첫 번째 사진처럼 고환이 외부에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적 수술이 간단합니다. 사진으로 보면 왼쪽 아래에 음낭이 있는데 고환이 음낭이 있지 않고 지금 제가 장갑으로 만지고 있는 좀 위쪽에 있죠. 오른쪽 위쪽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처럼 마취를 하고 다리를 보정한 뒤에 고환이 있는 부위를 절개하고 적출을 합니다. 이 소는 17개월령의 잠복고환 수술을 해서 고환이 제 주먹만 했습니다. 일반 송아지의 고환보다는 훨씬 크죠. 이건 또 다른 소의 잠복고환 모습인데 왼쪽 사진에 제가 만지고 있는 게 음낭인데 이렇게 음낭은 비어있고 오른쪽 사진처럼 음낭 좀 앞쪽에 볼록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고환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거죠. 이 사진은 마취를 하고 음낭 부분을 소독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절개를 하고 고환을 적출한 뒤에 이렇게 상처 부위를 꿰매줍니다. 다음은 고환이 외부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아예 복강 내에 있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고환이 있을 거로 추측되는 쪽을 절개를 하고 손으로 직접 고환을 찾아내야 합니다. 짧은 영상이긴 한데 영상으로만 봐도 쉽지 않죠. 수의사님이 수술을 해주셨었는데 소의 뱃속으로 손을 거의 팔꿈치까지 넣어서 쳤더라고요. 두 번째 사진이 고환을 찾아서 고환이 다시 복강 안쪽으로 딸려 들어가지 않게 겸자 가위로 찝어둔 모습입니다. 그 다음이 고환 위쪽을 실로 묶는 사진이고요. 그리고 적출을 하고 꼬매면 수술이 끝납니다. 이 소는 수술이 꽤 커서 수술 후에 2, 3일은 항생제를 더 놔줬던 개체고요. 마지막으로 그동안 저희 농장에서 발생한 잠복고환 개체들의 출하 성적도 공유하면 그래도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서 성적까지 공유를 드릴게요. 이 소는 17개월령의 잠복고환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9.1개월에 출하를 했는데 원B를 받았습니다. 도체중은 508kg로 상당히 큰 편이죠. 그리고 단가는 19,244원으로 977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18년도에 출하했던 소라 소값이 지금만큼 비싼 때는 아니었고요. 이 소는 18.5개월에 잠복고환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8.6개월에 출하를 했는데 2 플러스 B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도체중도 463kg로 개월령 대비 꽤 높았고요. 지육단가는 21,000원 정도를 받았고 수치가는 9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소도 18년도에 출하했던 소고요. 마지막으로 이 소는 2020년도에 출하한 소입니다. 이 소는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잠복고환 수술을 좀 늦게 한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체중도 작은 걸 보면 원래 그닥 좋은 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소는 28.6개월에 출하를 했고 2등급 A를 받았습니다. 단가는 16,666원 그리고 64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런 잠복고환 개체를 발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송아지 때는 복강을 잘 훑어서 보시면 고환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환을 찾으면 나중에 잠복고환 수술비를 아낄 수 있으니까 신경 써서 찾아보셔야 하고요. 만약에 결국 못 찾으면 음낭에 있는 한 개의 고환만이라도 적출을 하시고 이때는 그 소의 개체 번호랑 어느 쪽 고환을 제거했는지 기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잠복고환 수술을 할 때 남아있는 고환 쪽이 어디인지 알아가지고 비교적 수월하게 고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가 이미 어느 정도 크고 뒤늦게 발견한 경우에는 너무 늦기 전에 잠복고환 수술을 하시는 게 좋고요. 비용은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20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거세는 꼭 직접 해야 하는 작업이 아니니까 이 정도로만 내용을 알아두셔도 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